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면서 주택은 복구됐고 살림도 푸르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17일 고성에서는 당시의 산불 영웅을 기리고 희망을 만들자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환절기 캠핑장과 글램핑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밤이면 실내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원주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6월 8일까지 환부면 용수골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강원 베트남 비즈니스 위크에서 11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5년 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속초까지 번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냈는데요. 잿더미가 됐던 산불 피해 현장은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당시 산불 진화와 복구에 동참했던 산불 영웅을 기리고 희망을 만들자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자락이 실록의 푸른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사라진 자리는 인공 조림지로 바뀌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울산 바위 아래가 2019년 고성 산불이 처음 났던 곳입니다. 산불이 난 지 5년이 지나면서 잿더미가 됐던 야산에는 새로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미시령 아랫마을인 고성 원암리는 발화 지점과 가장 가까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00여 가구 남짓한 주택 대부분이 불탔는데 어느새 삶의 터전을 다시 일궜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고 살아온 80대 노부부는 급박했던 당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작은 방에 문을 딱 열으니까 불길이 거실로 들어오는 거야. 거실로 확 들어와가지고 그때 문을 닫지도 못하고 그냥 열어 제키고 그다음에 뛰어나간 거야. 옷 입은 채 그대로. 옷 벗고 있던 채가 속옷만 입고 있다가 뛰어나오니까 새빨갛게 붙은 거야 불이. 고성 지역이 국가 재난 수준의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건 1996년과 2000년 그리고 2019년 모두 3차례. 특히 2019년 4월 산불로 고성에서만 주택 480채가 불탔고 산림 936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주민 1명이 숨지고 이재민은 500세대 119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고성군이 이 같은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 이를 희망으로 만들자며 산불 기억의 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산불 진화와 복구, 이재민 돕기에 나섰던 기관과 단체, 기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인사를 한 겁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새로 조림한 피해 현장을 견학하고 새로 나무를 심는 기념 행사도 가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는 산림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좀 보호하고 이것이 우리의 직접적인 소득원과 연계시키는 것이 또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해지고 이제 그러한 부분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산불 없는 고성을 만들겠다는 의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까지 강원도 내에서 산불 66건이 발생해 산림 250헥타르가 불탔습니다. 하지만 올해 강원 지역 산불은 단 한 건에 피해 면적은 0.2헥타르에 불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캠핑이나 글램핑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환절기라는 특성상 밤이면 기온이 떨어져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즐겁게 떠난 캠핑이 악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톤 트럭이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새벽 양양군 동호해변에서 1톤 트럭을 개조해 만든 캠핑카에 불이 나 6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월 강릉의 한 글램핑장에서는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캠핑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만 최근 5년 사이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화재는 강원 지역에서만 최근 5년 사이 42건이 발생해 인명피해만 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텐트는 물론 실내에서 부탄가스나 숯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비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오시는 손님들이 보통은 이제 고기 꺼 먹으려고 많이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화기 사용을 저희가 글램핑 안에서는 못하게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있고. 캠핑장은 물론 글램핑장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인 경우 밤이면 기온이 떨어져 실내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의 경우 글램핑동 외벽에 천막도 방염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화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바베큐장도 마련해 놨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소방당국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타고 있는 숯을 텐트 안에 넣고 문을 닫자 잠시 후 일산화탄소 경보음이 울립니다. 300ppm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 허용 기준치의 6배입니다. 2분 뒤엔 2000ppm까지 치솟습니다. 난방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동 히터를 작동시키고 15분이 흐른 뒤 텐트 내부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등유난로나 부탄가스 연소기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체내로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방해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캠핑장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야영장 관계자 및 이용객 여러분들은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로 텐트 안에서는 부탄가스나 숯을 피우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또 이미 마련된 글램핑장의 경우에도 실내에 화재 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지난 9일부터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강원 베트남 비즈니스 위크에서 11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즈니스 위크에는 강원 의료기기 기업 6개사가 참가해 94건의 수출 상담과 19건의 110만 달러의 계약 추진 실적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하반기에는 독일과 홍콩, 두바이에 강원 공동관 참가를 위해 참가 기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원주 도심에서 차로 10분이면 만날 수 있는 자연 쉼터, 산과 계곡, 그리고 드넓은 꽃밭이 있는 판부면 서곡리 용수골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축구장 6개 면적에 핀 꽃 양귀비가 장관을 이루는 용수골 꽃 양귀비 축제가 개막했는데요. 올해는 50여 종이 넘는 다양한 꽃들도 추가로 감상할 수 있고 즐길 거리도 더욱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안내합니다. 푸른 하늘 아래 드넓게 펼쳐진 초원, 그 위에 붉은 물감을 흩뿌린 듯 빨간 꽃들이 군데군데 피었습니다. 가느다란 줄기에 달걀만한 꽃망울이 달려 작은 바람에도 하늘거리며 춤을 춥니다. 관상용 양귀비, 이른바 꽃양귀비입니다. 축구장 6개 크기 꽃밭에 가득 심어진 꽃양귀비는 이제 막 개화를 시작해 전체의 20% 정도가 피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원주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가 17일 개막했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관람객과 체험객들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너무 좋죠. 원주에 이렇게 양귀비를 또 이렇게 활짝 피워갖고 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또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이래서 너무 흐뭇하고 좋아요. 대형 꽃 양귀비 정원뿐 아니라 수레국화, 청보리 등 다양한 식물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깡통열차, 올챙이가 있는 연못쉼터, 원두막, 전통 그네 등 즐길 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행사로 해마다 발전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축제장의 빈 공간을 모두 꽃으로 메우기 위해 모두 52종의 식물을 추가로 심었습니다.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존 12곳을 마련해 정성껏 꾸미고 사진 촬영용 소품이 될 빨간 우산을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너무 고달퍼서 이제 내년엔 그만해야지 그러고 또 하고 내년엔 그만해야지 또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사진 찍고 막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
또 잊어먹고 그다음에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떠들썩한 축하 공연 같은 대규모 이벤트는 없지만 소박함과 정성이 오히려 축제의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NS 인증샷 명소로 유명세를 타며 전국 각지에서 찾는 지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 정말 땀의 결실로다 이게 만드는 그 꽃 축제예요.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고객 여러분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를 늘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도 좀 개선, 내일도 개선 이렇게 하면서 용숫골 꽃냥기비는 축제가 절정에 달하는 다음 주말 만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제 추진위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꽃냥기비 사진 콘테스트를 열어 심사 후 시상할 계획입니다. 붉은 꽃냥기비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이번 축제는 다음 달 6일까지 3주 동안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매 결혼이 참 많았습니다. 친인척이나 이웃, 지인들의 소개로 선남선녀들이 다방에서 맞선을 보고 심지어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자체가 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만원과 비혼이 저출생 고령화, 인구 절벽, 그리고 지역 소멸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일까요? 세종시가 지난 11일 미혼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인연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총 6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비대면 코로나19와 불황의 여파로 이성 간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젊은이들을 위한 이번 행사에 326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관심과 열기가 무척 뜨거웠다고 합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처럼 팀 레크레이션과 첫인상 투표, 대화 시간 등 재미있는 구성을 통해 짝을 찾을 수 있도록 꾸민 것이 그 효과를 거뒀나 봅니다. 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이런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를 기획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인생의 반려자를 찾기 어려운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 소중한 인연이 많이 맺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랜드가 지난 16일 제212차 이사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경영지원본부장의 후임을 선임했습니다. 또 종합관제시스템 투자비 추가 경정안을 심의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FC에 대해 내년 1월 말까지 메인 스폰서십 광고료 25억 원을 지원하고 팀 성적에 따라 15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이 도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관학교 진학 지원을 위한 특수 목적형 진학 지원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캠프에서는 사관학교 입시 문제 유형 파악과 풀이, 체력평가 훈련,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요. 학생교육원은 오는 7월과 8월 특수 목적형 진학 지원 캠프를 추가로 운영하고 10월까지 사관학교 1:1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와 동아시아 지방정보관광연맹이 협력적 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는 195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 증대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협회고, 동아시아 지방정보관광연맹은 강원도와 동아시아 10개 지방정부가 설립한 연맹단체입니다. 양 기관은 관광과 문화 교류,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글로벌 관광 동향 데이터 공유, 상호 주요 행사 참가 등 분야에서 협력합니다. 동해시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7월 12일까지 불법 숙박 영업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들과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필요시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